떡 접시가 마당으로 날아갔습니다. 마당에 있는 개나 줘라. 이런 것도 땅바닥에 선물이더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송편, 백설기, 인절미, 절편. 정성껏 만든 떡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선물이냐. 시어머니 최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최 씨 집안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21살 순복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만든 떡이었어요. 순복이가 마당에 내던져진 떡을 주우러 나설 땐 개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멍멍. 황구가 달려왔어요. 황시댁에서 키우는 누렁이 개였습니다. 황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떡을 냄새 맡았죠. 그리고 냠냠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떡이 개에게 던져진 신세를 보니 너무나 자신이 처량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첫째, 둘째는 비단에 은비녀를 가져왔는데 넌 고작 떡이냐?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런 것을 선물이라고 가져왔냐? 그런 너희 애비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시어머니는 친정 아버지까지 거들먹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돈 댁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복이는 고개를 숙인 채 사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개한테 던져진 그 떡이 어떻게 순복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한양 저작거리. 순복이네 만복떡집. 줄 서세요. 오늘은 송편이 특히 맛있습니다. 복자떡 남았어요. 서두르세요. 한양 도심 한복판. 해가 뜨기도 전부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만복떡집은 늘 이래요. 일찍 안 오면 떡 못 사요. 어제는 3시간 기다렸다니까요. 거대한 3층 건물. 1층은 판매장, 2층은 주방, 3층은 사무실. 조선 최고의 떡집이었습니다.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만복떡집, 조선 제1의 떡, 복을 담아드립니다. 큰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의 여인이 나왔어요. 순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죠. 비단옷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 환한 미소, 자신감 넘치는 눈빛, 거상의 이미지가 한눈에 봐도 그려졌습니다. 주인마님, 오늘도 어서 복떡 오십시오. 주세요. 좋은 날에 오셨습니다. 복자 새겨진 송편 것으로요. 정말 예쁘네요. 송편 100개만 주세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인절미로 200개만 주세요. 손님이 오는 날이라서요. 어서 오십시오. 떡도 좋은 종류만 날에 해도 오셨습니다. 20가지도 송편 넘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순복이는 직접 손님들을 네, 맞이했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순복의 친절은 어서 오십시오. 도가 지나칠 좋은 날에 만큼 오셨습니다. 깍듯했습니다. 이 송편 정말 예쁘네요. 김서방, 오늘 준비된 네, 거 다 내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주인마님. 2층 주방에서는 10명의 종업원들이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 떡살 틀로 찍어내고 문양이 잘 나와야 돼. 복자 제대로 나오게. 송편은 속을 꽉 채워 넉넉하게 팥고물도 많이 넣어라. 인절미는 떡매를 300번은 쳐야 된다. 쿵쿵쿵쿵쿵. 떡매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힘이 들지만 순복의 배려로 모두가 힘든 줄 몰랐습니다. 주인마님께서 만드신 도자기 떡들 정말 편해요. 맞아. 모양도 일정하고 특히 복자가 선명하게 나와서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잖아. 종업원들이 수다를 떨며 일했어요. 순복이는 주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때였습니다. 주인마님, 저기 웬 사람들이 가게를 기웃거리고만 있는데요. 종업원이 급히 속삭였어요. 밖에 이상한 노부부가 서 계세요. 순복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앞 초라한 노부부가 서 있었어요. 남루한 옷,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순복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대감, 시어머니 최 씨. 30년 전 떡을 마당에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 순복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이 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떡이 마당에 개밥이 되었었는지, 어떻게 조선 최고의 떡집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눈물겨우면서도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 시골 마을 순보가 떡매 좀 더 세게! 힘차게 일하는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쿵, 쿵, 쿵. 더 순복이는 21살. 작은 떡방앗간의 외동딸이었어요. 순보가 골고루 쳐야 한다. 예, 아버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복이는 즐거웠어요. 순보가 떡은 말이다. 예, 아버지. 떡매를 많이 칠수록 찰지단다. 명심하겠습니다. 순복이의 아버지는 떡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떡만 만들어 온 사람이었죠. 그래야 맛이 있어. 정성을 다 맞춰야 해. 예, 아버지. 순복이는 떡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보가 오늘은 장신의 도자기 공장에 떡 좀 갖다 주고 와라. 도자기 공장이요? 응. 장씨 어르신이 떡을 좋아하시거든. 심부름 좀 해다오. 예, 아버지. 순복이는 떡 2접시를 들고 도자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순복이. 장씨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떡 좀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오, 고맙구나. 순복이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장인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인이 나무 틀에 찰흙을 넣고 있었어요. 꽉 눌러넣고 틀을 빼니 완벽한 모양의 그릇이 나왔습니다. 순복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게 뭐죠? 응, 저거 틀이야. 찰흙을 넣어서 모양을 내는 거지. 틀로 모양을. 순복이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그릇이 계속 나왔어요. 일정하고 예쁘고 빠르게. 아, 이거다. 순복이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떡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떡? 예. 떡을 손으로만 빚으면 모양이 제각각이잖아요. 하지만 틀을 사용하면 장씨 어르신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르신, 부탁이 있어요. 뭔가? 떡살 틀을 만들어주세요. 도자기로요. 도자기로? 나무가 아니라? 예. 도자기면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장씨는 턱을 쓰다듬었어요. 한번 해볼까?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순복이는 매일 도자기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시도. 순보가 만들어봤다. 장씨가 도자기 틀을 보여줬어요. 순복이는 떡을 넣어봤습니다. 안 떨어져요. 떡이 틀에 눌러붙어서 안 나왔어요. 안 되네. 표면을 더 매끄럽게 해야 해요.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어때? 떨어지긴 하는데 모양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양을 더 깊게 새겨야 해요. 세 번째 시도. 이번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도자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더 얇게 만들어야 해요. 넋 달이 흘렀습니다. 순복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도자기 공장을 찾아가 연구했습니다. 10번째 시도. 순보가 이번엔 자신 있다. 장씨가 새 틀을 내밀었어요. 순복이는 떡을 넣고 눌렀습니다. 톡! 틀을 빼니 됐다. 드디어 됐어요. 완벽한 모양의 떡. 얇지만 단단한 도자기 틀. 표면이 매끄러워서 떡이 눌러붙지 않았어요. 문양도 선명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나도 재미있었어. 순복이는 다양한 문양을 디자인했어요. 꽃무늬, 나비무늬, 물고기 무늬, 항무늬. 그리고 어르신, 왜? 이 가운데에 글자를 새겨주세요. 글자? 무슨 글자? 순복이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복자요. 복자? 예. 떡을 먹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장씨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거 좋은데.
대박이겠는걸? 정말요? 그럼 복자를 새긴 떡이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복자를 새긴 떡살틀. 이게 나중에 대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왔어요. 순복이 아버님, 좋은 혼처가 있습니다. 어디십니까? 고을 제1의 부잣집 황씨대감 댁입니다. 황씨대감? 순복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과 친한 양반이었어요. 셋째 아들한테 장가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었죠. 황씨댁은 셋째를 머슴처럼 부려먹다가 독립시킬 작정이었거든요. 혼례를 올렸습니다. 남편 만수는 28. 조용하고 온순했지만 자신감이 없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주장도 표현도 없는 맹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목소리. 50대 중반, 내가 순복이냐? 예, 어머님. 팔뚝이 굵은 걸 보니 일은 잘하겠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은 일손이 필요해서 며느리를 들인 거니까. 일손이 필요해서 며느리를 들인다고? 순복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 황대감. 60대 노인 양반의 품격은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더군요. 오, 순복이로구나. 예, 아버님. 응. 우리 집안일 잘 도우면 된다. 며칠 후 순복이는 황씨댁의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셋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출가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준 유산으로 유유자적하게 지냈죠. 셋째 만수만 집에 있었지만 대접은 형편없었어요. 종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부잣집이구나.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이 집안의 인심이 얼마나 박한지.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들아, 모두 모여라. 최 씨가 소리쳤어요. 첫째 며느리 김 씨, 둘째 며느리 이 씨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양반집 교수 출신. 옷도 화려하고 몸가짐도 우아했어요. 순복이도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올해 설날은 특별히 준비해야 한다. 최 씨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손님이 많이 올 거니까 너희들도 선물을 준비해라. 예, 어머님. 설날 당일 첫째 며느리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보따리를 풀었어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단 3필, 은비녀 1쌍, 화장품 5종류, 비단 보자기, 금귀걸이. 어머님께서 평소에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역시 우리 첫째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요즘 얼굴이 거칠어졌는데 잘 쓰마. 최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것만 가져왔구나. 둘째 며느리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은장도, 비단옷감 5필, 놀이개 3개, 향수, 옥비녀. 세상에, 이렇게나. 최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둘째도 참 착하네.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많이. 어머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허허, 우리 며느리들 참 효녀들이야. 순복이 너는? 최 씨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순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는 떡 한 접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친정집에 가서 아버지와 만든 떡이었죠. 보통 떡이 아니었어요. 순복아,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설날에 사돈댁에 드릴 선물이 없구나. 떡이라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다 드려라.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떡이었죠. 새로 만든 도자기 떡살 틀로 찍어낸 떡. 가운데 복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편, 백설기, 인절미, 절편. 모양도 예쁘고 색도 고우며 향기도 좋았어요. 최고의 쌀로 만들었습니다. 떡매를 300번 쳤어요. 더 세게!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더 빚었죠. 세게! 떡? 웬 떡?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작 떡 한 접시? 어머님,
이건 제가 새로 개발한 떡살 틀로. 닥쳐. 명절에 선물이 떡이 뭐냐? 너는 눈도 없냐? 네 동서들 해온 거 안 보이냐? 쾅! 최 씨가 상을 내리쳤습니다. 순복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첫째는 비단에 화장품의 비녀를 가져왔고 둘째는 옷감에 놀이개를 가져왔는데 최 씨가 순복이를 노려봤습니다. 넌 고작 떡? 어머님, 저희 집이 가난해서. 하지만 이 떡은 가난한 건 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최 씨가 떡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제발. 쾅!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떡 접시가 땅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떡들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복자가 새겨진 떡들이,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만든 떡들이 흙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개나 줘라. 어머님, 순복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떡을 만드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떡매를 쳤어요. 밤을 새워가며 예쁘게 빚었죠. 새로 만든 떡살 틀로 정성껏 모양도 냈어요. 복자를 새긴 건 시어머니께 복이 오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와? 크크크. 첫째 며느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 출신이긴 하네. 우리는 비단의 화장품을 가져왔는데 저애는 떡? 쯧쯧. 둘째 며느리도 비웃었어요. 시어머님 취향도 모르나 봐. 어머님이 떡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나? 크크크, 웃겨. 멍멍. 황구가 달려왔습니다. 황씨 댁에 누렁이 개였어요. 황구는 떡을 냄새 맡고는 냠냠 먹기 시작했어요. 순복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만든 떡이 개밥이 되다니.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최 씨가 계속 소리쳤어요. 겨우 떡 따위를. 우리 집안 망신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복이는 고개를 숙인 채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뭘 잘못했지? 정성껏 만들었어요. 새로운 떡살 틀로 예쁘게 모양도 냈고요. 복자도 새겼습니다. 그런데 왜? 순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순복아. 저녁이 되자 최 씨가 불렀어요. 예. 오늘 설 음식 내가 다 준비해라. 네. 혼자서요? 첫째랑 둘째는 몸이 약해. 힘든 일 못 시켜. 사실 첫째와 둘째는 전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하려는 거였죠. 넌 떡집 딸이잖아. 당연히 음식 솜씨도 있겠지? 어머님, 그래도 혼자는 뭐 못하겠다는 거야? 최 씨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아닙니다. 그럼 어서 안 해. 순복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 전, 나물, 탕, 잡채, 김치, 과일, 식혜, 수정과 해야 할 음식이 산더미였어요.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언니, 우리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둘째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께서 순복이한테 시키셨잖아. 첫째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고생해? 저 애가 알아서 하겠지. 맞아. 이 방에서 화투나 치자. 좋아. 두 며느리는 방에서 한가롭게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하인들이 있었지만은 최 씨는 음식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순복이는 홀로 일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했어요. 떡을 쪘습니다. 쿵쿵쿵 떡매를 쳤어요. 손이 얼얼했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10가지 나물. 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손이 저렸습니다. 탕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썰고 물을 깎고 칼에 손이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밤 10시. 아직 반도 못 끝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야 해. 해내야 해. 밤 12시. 순복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2시. 잠시 주저앉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순복이는 뭐하냐? 최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하면. 빨리 안 해? 내일 아침까지 다 준비해야지. 예. 순복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거의 다 끝났어요. 손은 부르터서 피가 났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순복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천근만큼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순복아, 왜 청소를 안 했어? 최 씨가 또 소리쳤어요. 부엌 청소, 어서 안 해? 예. 순복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 와, 이게 다 뭐예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가득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역시 황씨댁은 달라요. 특히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많이 도왔지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첫째와 둘째가 수줍은 척하며 웃었습니다. 순복이는 부엌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혼자 만든 건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은 부르터 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만든 것처럼. 순복아, 최 씨가 불렀어요. 예. 설거지 다 했느냐? 아직? 조금. 뭐? 아직도? 게으르긴. 죄송합니다. 순복이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들아, 이리 와봐라. 최 씨가 불렀어요. 예, 어머님. 첫째와 둘째가 달려왔습니다. 순복이도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최 씨는 금은 보화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의 일부다. 어머, 며느리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너희들 선물을 잘 준비해 왔으니 상을 주마. 고맙습니다, 어머님. 첫째, 너는 금비녀 2개와 은전 100냥이다. 감사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둘째, 너는 은전 100냥과 토지 문서다. 정말요? 토지까지. 그래. 너희들은 효녀들이니까. 두 며느리는 좋아서 춤을 출 것 같았습니다. 순복이도 조금 기대했어요. 저한테도 조금이라도. 순복아. 예. 어머님. 순복이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최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순복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네. 그리고 최 씨의 눈빛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앞으로 명절날 이 집에 오지도 마라. 순복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어머님. 내가 시댁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무시한 적이 겨우 떡 한 접시? 우리 집안 망신이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순복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필요 없어. 최 씨가 손을 휘둘렀어요. 이제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어머님, 나가. 남편 만수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보, 나 좀. 순복이가 남편을 봤지만 만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복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옷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순복이는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눈보라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일을 내가 다 하고 칭찬은 동서들이 다 받고 이렇게 서러움을 받아야만 한단 말인가? 이 집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할까? 순복이는 친정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뭘 잘못했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뭐라 말하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란 사람은 강가에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죠. 정성껏 떡을 만들었어요. 일도 혼자 다 했고요. 항상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왜? 순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사실 최 씨는 가난한 순복이가 싫었습니다. 일을 잘한 것은 알았지만 만수 신부감으로 돈 많은 처자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을 때는 혼례를 치른 뒤였습니다. 전현을 언젠가는 쫓아내야 돼. 최 씨의 차별이 시작되었던 이유였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최 씨 집 하인이 급히 달려왔어요. 첫째 도련님이 병으로. 뭐라고? 첫째 아들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였습니다. 아들, 내 아들. 최 씨는 통곡했어요. 상을 치르는 동안 첫째 며느리는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흑흑, 여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재산은 내 거야. 장례가 끝나자 첫째 며느리가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니? 저 손주들을 잘 키워야 하는데. 그래, 그래야지. 재산을 조금만 더 주시면 손주들도 키워야 해서요. 첫째 며느리는 애걸복걸했어요. 제발요, 어머님.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혼자 애들 키우려니 막막해서요. 흑흑, 눈물까지 흘렸어요. 알았다. 은전 200냥과 토지 2필지를 더 주마. 정말요? 고맙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성공했어. 재산을 받자마자 첫째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시댁에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바빠서요. 첫째 며느리는 남편이 죽자 얼마 있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요. 최 씨는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며느리한테 재산을 나눠줬으니. 2년 후 둘째 아들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돼. 내 아들. 최 씨는 기절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어머님, 제발 손주들을 위해. 애걸복걸하며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흑흑, 남편 없이 애들 키우려니. 제발. 알았다. 은전 200냥과 토지 3필지를 주마. 너는 큰 며느리같이 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을 받자마자 둘째 며느리도 발길을 딱 끊었어요. 이후 두 며느리는 재산으로 유유자적하게 살았습니다. 시댁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바빠서 못 가요. 손주들은? 애들도 바빠요. 서당 공부가 워낙 많아서요. 황 씨 부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저것들이 재산만 챙기고 첫째, 둘째 며느리들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최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순복이는 매달 첫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순보가 그래도 시댁은 시댁이다 자주 찾아뵙다 보면 그분들이 너의 진가를 알게 될 거다. 어서 가보거라. 친정아버지는 언제나 시댁에게 더 잘하라고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너 왜 왔어? 최 씨가 차갑게 물었어요. 문 안 들이러 왔습니다. 순복이는 떡을 가져왔어요. 또 떡이야. 어머님,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최 씨는 투덜거렸지만
받았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그래 오는데 수고했다. 투덜대는 말투였지만 은근히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들어와. 순복이는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했습니다. 순복아, 예, 어머님, 너 왜 매달 오니? 너는 생각도 없냐? 화도 안 나냐? 순복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잖아요. 최 씨의 눈가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즈음 황 씨 댁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고을 수령님이 비리로 잡혀가셨습니다. 뭐? 황 씨 대감은 오랫동안 수령과 결탁해왔어요. 뇌물을 주고받고 세금을 빼돌리고 이제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대감마님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황 씨 대감은 관리들에게 입막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더요. 재산이 빠져나갔어요. 은전 1000냥, 2000냥, 3000냥. 토지도 팔아야 했습니다. 대감님, 이 토지를 파셔야 합니다. 알았소. 하나, 둘, 셋. 재산이 점점 없어졌어요.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우리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있어. 그때 첫째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왜 왔니? 바쁘다고 하지 않았니? 아, 그게 손주들 학비가 필요해서요. 뭐? 은전 100냥만 더 주시면. 최 씨가 화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200냥이나 줬는데 그건 다 썼어요. 집도 사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님, 제발이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첫째 며느리는 애원했어요.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우리도 재산이 없어. 뭐라고요? 네 시아버지 문제로 재산을 다 써버렸다.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럼 이제 빈털털이네요. 뭐? 너 지금 뭐라 했냐? 재산도 없는 시댁에 왜 와요? 시간 낭비네. 이년아, 내가 지금 안녕히 계세요. 첫째 며느리는 치맛자락을 휙 감더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후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도 똑같았습니다. 재산이 없다고요? 그래. 그럼 전 갈게요. 빈털털이 시댁에 와서 뭐해요? 너도. 둘째 며느리도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최 씨와 황 대감은 망연자실했어요. 우리가 미쳤지 저런 며느리를 감싸고 돌았으니. 황 씨 부부는 밤새 울었습니다. 재산만 챙기고 떠나다니. 그들은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압수한다. 관아 군졸들이 들이닥쳤어요. 남은 재산마저 모두 빼앗겼습니다. 황 씨 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작은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어요. 종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소. 그때 만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복이한테 가요. 순복이를? 예. 순복이가 한양에서 떡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가 성공했다더군요. 아주 크게. 최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한양으로 가자. 황 씨 부부와 만수는 사흘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만복떡집이 어디 있다고? 저기 사람들이 모인 곳이래요. 세 사람은 떡집을 찾아갔어요. 세상에, 최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3층 건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만복떡집, 저게 순복이가 저렇게 성공했다니. 황 대감도 놀랐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만수가 물었어요. 아니다. 우리 같은 거지가 어떻게. 최 씨는 주저했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가자.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시부모님, 순복이가 그들을 발견했어요. 순복아,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순복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건강은 어떠셔요? 옷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요. 순복이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가게 안 깨끗하고 화려했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깨끗한 방, 푹신한 방석. 잠시만 기다리세요. 순복이는 떡을 가져왔어요. 최고의 떡들. 복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떡. 드세요. 이걸 우리한테.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최 씨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내가 떡을 마당에 던지고 명절날 오지 말라고 하고 어머님, 너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순복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 순복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씨와 황 씨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성공했어요. 어머님께서 떡을 마당에 던지셨을 때 저 정말 서러웠어요. 알아. 하지만 그때 다짐했어요. 최고의 떡을 만들겠다고. 순복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구박과 천대가 제게는 떡매였다는 걸. 떡매? 예. 떡은 떡매를 많이 칠수록 찰지잖아요. 떡매를 많이 칠수록 떡이 찰지듯이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저는 강해졌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찰떡궁합을 만들어요, 어머님. 찰떡궁합? 예.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댁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쫓겨난 순복이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당시를 회상해 봅니다. 순복이가 시댁에서 쫓겨난 후, 아버지, 저 떡 연구를 더 하고 싶어요. 떡 연구? 예.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중요하잖아요. 순복이는 이미 떡살 틀을 만들었습니다. 복자를 새긴 떡살 틀. 이제 맛을 연구해야 해요. 순복이는 이웃 고을 김씨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떡매질을 가르쳐 주세요. 떡매질? 예. 떡을 더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요. 김씨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주마.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괜찮습니다. 쿵, 쿵, 쿵. 더 세게. 쿵쿵쿵. 더 힘차게. 쿵쿵쿵쿵쿵. 순복이의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이 쳐야 해요? 떡은 말이다. 많이 칠수록 찰지단다. 찰지다? 그래야 맛이 있어. 그냥 치는 게 아니야. 정성을 담아 쳐야 해. 순복이는 깨달았습니다. 떡매질. 이건 정성이야. 그리고 또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천대. 그게 내게는 떡매였어. 떡매를 많이 칠수록 떡이 찰지듯이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나는 강해지는 거야. 순복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서러워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간 연구했습니다. 떡살로 모양 내기, 떡매질로 찰기 높이기, 최고 재료로 맛 올리기. 순복이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돌아다니며 최고의 재료를 구했어요. 이 쌀이 최고예요. 전라도 나주의 쌀. 이 팥으로 주세요. 경상도 밀양의 팥. 꿀은 제주도 것으로. 제주도의 순수한 꿀. 대추는 충청도 것이 최고죠. 충청도 공주의 대추. 모든 재료를 최고로 모았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어요. 아버지, 맛보세요. 아버지가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때요? 이게 떡이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30년 넘게 떡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이야. 정말요? 그래. 순복아, 너는 천재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복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복이네 떡집, 오늘 개업합니다. 시골 마을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또 떡집이네. 뭐가 다르겠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 주게. 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떡을 맛봤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이게.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떡 맛이 아니야. 너무 맛있어. 정말이세요? 그럼 더 살 거야. 그리고 이거 봐. 복자가 새겨져 있어. 복자요? 그래. 떡을 먹으면 복이 온다는 거지. 예, 맞아요. 대박이네. 이거 선물용으로 딱이야. 할머니는 떡을 10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순복이네 떡 먹어봤어? 복자 새겨진 떡? 정말? 맛도 대박이고 복도 온대. 한번 가봐야겠다. 이틀째 손님이 20명 왔습니다. 사흘째 50명, 나흘째 100명. 일주일 후에는 가게가 작아서 감당이 안 됐어요. 순복아, 가게를 확장해야겠구나. 예, 아버지. 가게를 2배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한 달 후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시골 마을에 복떡 파는 집 있다던데? 순복이네. 맞아. 복자 새긴 떡. 선물용으로 대박이야. 석 달 후 순복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뭐? 한양? 예.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저 성공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가거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 한양 가서 떡 장사할 거야. 순복이가 남편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놀랐습니다. 아직 남편 만수와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나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여보도 함께 갈래?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부모님 모셔야 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순복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도심,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와, 간판을 소문대로 걸었습니다. 맛있겠어요. 만복떡집 복을 담아드립니다. 네, 여기 만 가지 있습니다. 복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떡집. 순복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날, 소문대로 맛있겠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둘째 날, 네, 여기 맛보세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짜예요. 공짜? 사람들이 하나둘 와, 모였습니다. 소문대로 맛있겠어요. 엄마,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네, 여기 이거 정말 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자가 새겨져 있어. 복자? 와, 소문대로 어머니도 맛있겠어요. 맛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떡이야? 네,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 그리고 이 복자, 와, 선물용으로 소문대로 딱인데? 맛있겠어요. 여기서 파세요? 예, 만복떡집입니다. 10개 주세요. 첫날 100개 팔았습니다. 이틀째 200개, 사흘째 500개. 한 달 후 순복이는 종업원을 고용했어요. 석 달 후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6개월 후 하루에 1000개 팔았어요. 1년 후 만복떡집은 한양 제1의 떡집이 되었습니다. 복떡? 복떡 사세요. 순복이네 만복떡. 선물용으로 최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특히 복자떡이 인기였습니다. 이거 선물하면 복이 온대. 명절 선물로 딱이야. 혼례 선물로도 좋고. 순복이는 성공했습니다. 3층 건물을 지었어요. 종업원 10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더 정성껏 만들었죠.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순복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 이 집은 넓어요. 방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순복이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고 식사도 챙기고 옷도 지어드렸어요. 순복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최 씨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성인이구나. 주인을 만나고 싶소이다. 궁에서 사람이 왔어요. 예, 제가 주인입니다. 중전마마께서 복덕을 드시고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정식으로 궁에 납품해 주시겠소? 영광입니다. 순복이는 궁중 납품 떡집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영예였죠. 떡봉사. 주인마님, 오늘도 거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 준비됐어? 예. 매월 3번 순복이는 떡 봉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눠줬어요. 고맙습니다, 주인마님.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는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순복이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시어머니한테 떡을 무시당했단다. 네. 마당에 던져지기도 했지. 세상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순복이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떡매를 많이 칠수록 떡이 찰지듯이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사람은 강해지거든. 시어머니의 구박이 내게는 떡매였어. 그 덕분에 나는 찰진 사람이 되었단다.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자를 새긴 건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나도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덕분에 성공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싶었단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순복이는 웃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복떡 사세요. 만복떡집, 조선 제일. 오늘도 떡 봉사 있어요. 떡집은 여전히 북새통이었어요. 순복이는 가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떡 한 접시, 마당에 던져진 떡 한 접시가 조선 최고의 떡집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먼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축복처럼.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댁의 차별과 온갖 구박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자존심을 짓밟혔음에도 그것을 원망과 복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떡매질이었다고 위안 삼은 여인. 이 여인의 삶과 당찬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